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25년 연말로 다가갈수록 연예대상, 가요대상 이런 프로그램들 앞으로 많이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25년 한 해 동안 가장 사랑했던 ETF가 바로 441640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커버드 콜 혹은 ETF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컨셉을 갖고 있는 ETF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코덱스 사람은 아니지만 코덱스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좋은 ETF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ETF가 가지는 특성들이나 성향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쉽게 설명하는 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TF 내에서도 경사가 있거든요. 드디어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간중간에 우여곡절들도 많이 있었는데 1조 원을 달성하는 시점이 상장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겹경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ETF가 한 1000개 정도 넘거든요. 그중에서 60개에서 70개만 이 1조 원을 넘겨선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아무한테나 허락되지 않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니까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할 만할 것 같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요. 25년 2월 달에 이제 1000억이었습니다. 3월과 8월 이렇게 기간별로 보면은 3000억과 5000억, 7000억 그리고 1조까지 달성하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네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에서 사실 정말 많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이 꾸준하게 모아갈 수 있었던 컨셉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배당 때문이었습니다. 슈드가 이 배당의 한 컨셉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때 사실 기술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슈드의 그 매력도가 떨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 배당의 힘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배당률은 시가 배당률로 대략 한 8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금 자체는 꾸준하게 유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월 배당 지급식이거든요. 보통 월급날이 20일 전후라고 보시면은 이게 15일이니까 요때부터 D 플러스 2일 날 배당금이 지급되거든요. 법적으로는 한 달 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2일 있다가 나오니까 제2의 월급 혹은 은퇴 생활에서도 꼭 필수적인 포트폴리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ETF가 배당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이만큼 큰 사랑을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커버드 콜이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무작정 꺼려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ETF의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커버드 콜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본주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돼서 설계돼서 나온 상품이고요. 우리가 그 상품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식으로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지가 결국 목적이 돼야 될 건데 무작정 꺼려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반격을 가하는 성과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44640이 커버드 콜이고요. 이게 본주입니다. 이 배당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금을 재투자한 수익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1주부터 3년, 5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큰 차이가 제가 느끼기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21, 24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수익률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노하우도 쌓여 있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본주가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주가 장기 투자할 때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5월달에 카페에다 글 올려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네 투자는요 실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 멋대로 움직여요. 요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나 어떤 하락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매도 시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뒤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같이 모아가면 더 좋다라는 거. 5대5나 혹은 6대4 여러 가지 비율 조합을 해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면서 투자하면은 버틸 수 있는 좋은 근간이 되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절성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막 지라밭처럼 많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커버드 콜이 하방을 방어해주는 그러면서 배당금을 이렇게 위로금처럼 주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은퇴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시들을 모아가는 분들 그리고 주식처럼 이렇게 돈을 한 번에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빠지면 빠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주식 수를 늘려가다 보면 여기서는 ETF죠. ETF 수량을 늘려가게 되면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투자의 재미. 사회초년생들도 꼭 좀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8월 달에 한 자료와 최근 자료거든요. 11,800원, 12,800원. 주가 자체 1,000원 오른 것도 엄청난 퍼포먼스인데 중간중간에 계속 배당락 그리고 배당을 주면서 달성한 숫자라서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22년 9월에 상장했거든요. 보수도 높지 않습니다. 자, 22년 9월 숫자는요. 5천억이었네요. 요걸 한번 연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자료고요. 1조를 달성했고 12,885원인데 누가 이 상품을 운영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분이에요. 마승현 님이고요. 7년 6개월 되셨는데 한화에서 계시다가 21년 몇 월 달에 코덱스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상품 설명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아까 상장일부터 운영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 성과가 나쁘지 않고 실제로도 이 시니어 어소시에이트면 과장급인 것 같거든요. 상당히 고마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조명을 한번 해봤고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1조 달성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사실 만등 ETF의 어떤 그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펀드의 특징 자체는 기초자산을 기본적으로 추종하고 비교를 하면서 주식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이자 소득과 기타 수익 등을 통해서 수익과 배당을 추구한다라고 이제 운영 전략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S&P 500을 추종하고 S&P 500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지금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빅테크들이 조금 밀리고 있을 때, 주춤할 때 골드만삭스, JP 모건, TJ 맥스, 맥도날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배당 성향, 방어주 성향, 그리고 필수 소비재 혹은 경기 민감주들이 더 크게 반응해주면서 빠지고 오르고 오르고 빠지고 결국 선순환 순환매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가 대표적인 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 과정에서 배당을 받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좀 매력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디보의 역할이거든요. 이 ETF가 디보를 담고 있는데 이 디보가 주가는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하게도 주가도 올랐고 배당률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잘 협업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섹터를 골고루 담으면서 4.5% 배당 주고 상승까지도 추구하고 있는 것 많지 않거든요. 매력적인 ETF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커버드콜은 뭐 제 전문이기도 한데 ATM과 OTM에서 그동안 뭐 기간별로 옵션 만기를 설정하면서 배당을 자주 주고 많이 주고 뭐 그렇지만 시장 상승에서 약점을 보였던 ETF의 컨셉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장이 좋으면은 옵션의 비중을 줄이고 나쁘면은 옵션의 비중을 늘려서 배당을 더 집중하고 주식의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운영력의 역할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변동폭을 좀 감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커버드 콜 액티브의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은퇴 플랜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은퇴해 보니까 확실히 이게 몸소 와닿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한번 잘 준비해서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